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TC고요. LTC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TC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케미칼, 장비, 기타 세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케미칼 부분이 LTC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미칼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어떤 회로 패턴을 새기는 공정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약품인 박리액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유포 세정 장비 CCS가 있죠. 이런 것들은 LTC가 아니라 LTC AM, LSE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 매출 비율이 36%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LSE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 장비에 대한 주요한 장비 사업을 맡고 있고 LTC AM 같은 경우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세정액이나 식각의 어떤 화학 재료 등을 만든다. 그리고 하나 더 CCS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LTC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LTC AM, LSE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LTC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이 케미칼, 방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떤 디스플레이 이슈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박렉을 왜 사용하냐라고 보면은 이런 포토리소그래피를 살짝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런 포토리소그래피를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결국에 이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어떤 회로 패턴을 제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필요하고 그 미세한 회로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판에 여러 가지 증착 물질, 포토레지스트 등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빛을 쐬가지고 내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한 패터닝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패터닝 과정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포토리스그래피 공정 과정에서 이 노광과 현상, 식각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나온 이제 잔류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박리액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LTC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23년 같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박리액 사업을 하는 LTC가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매출 구조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같은 경우는 결국에 23년도에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굉장히 침체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OLED나 LCD 부분이 출하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최근 24년도에는 어떤 조금 호전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와 있진 않지만 24년도는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현재 어떤 반도체에 대한 서버 증설과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한 결국에 다시 말하게 되자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죠.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개인 기기 안에 구현되는 AI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챗GPT HBM이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떤 차세대의 기술인 CXL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사용 증가와 이런 메모리가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즉 이제 24년도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호황기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디스플레이는 현재 LCD가 굉장히 국내에선 침체를 입었고 또 23년도 OLED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가 24년 2분기 4월 달 정도에 출시될 예정으로 하게 되면서 디스플레이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OLED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OLED TV 출하량 부분에서는 2023년에서는 835만 대였지만은 3년 뒤인 26년에는 304만 대로 증가할 전망이고 OLED 태블릿 부분 같은 경우는
520만 대에서 2090만 대까지 증가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24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OLED가 지속적으로 LCD 신장을 침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OLED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OLED 역시도 이런 시각 과정을 거치고 모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끝난 뒤 불순물을 제거하는 박리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TC는 이런 박리액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23년도에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침체가 조금 있었지만 24년 현재는 OLED를 통한 디스플레이가 잠깐 부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고 반도체 역시도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이제 점점 호황기 다운 사이클을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상승 사이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TC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TC 같은 경우는 저점인 7,300원 부분을 찍고 굉장히 이제 크게 반등해주고 고점인 2만 원 부근에서 눌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눌리고 있지만 상승 추세가 죽진 않았죠. 추세선 60평선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LTC 같은 경우는 접근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고점 지지 부분이죠. 지지 부분이 이제 60평선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분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이 고점 부분에서 눌렸지만 다시 이 밑으로 가격이 하락을 할 때 크게 눌리지 그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눌려주고 이런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튀면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다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상승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로 가면은 이런 12,000 부근들을 이탈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죽지 않았고 12,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LTC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제 LTC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와 차트에 주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니까 LTC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